예, 뭐 신장에 대한 하이드로네프로시스, 네프로리시아시스 그리고 재밌는 췌장 증례 잘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손준혁 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요거 한번 채팅 눌러주세요. 이거 채팅 안 누르면 계속 보고 있다가 예, 안녕하십니까. 됩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신장질환의 초음파 소견과 감별 진단, 시스트와 시스틱 디소더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내과 의원 손준혁입니다. 뭐 별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음파를 하다 보면은 시스트를 발견하는 거는 뭐 쉽게, 물론 이제 신장에 뭐 어퍼나 로폴에 있을 때는 또 놓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시스트는 잘 진단을 찾아낼 수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솔리드 매스는 이제 찾는 게 좀 어렵지만 시스트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제 감별하는 거, 뭐 그냥 무시해도 되는 병변인지 또는 팔로업이 필요한지 또는 이제 뭐 수술 치료가 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별하는 것까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런 아주 무에코에 이제 월이 잘 마진이 잘 경계지어지고 뒤쪽으로 포스티리어 이넨스먼트, 어쿠스틱 이넨스먼트를 보이는 심플 시스트 이런 것도 발견할 수 있겠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건 자세히 보면 이제 내부에 이렇게 에코가 좀 있습니다. 내부에 에코를 가지는 이런 시스트로 또 발견될 수 있겠고,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이런 뭐 헤어라인, 머리카락 같은 septum이라는 이런 격벽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조금 더 두꺼운 격벽과 이렇게 멀티플한 septum을 발견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각각 같은 이제 시스트 중에서 잘 감별해서 어떻게 팔로우 할지, 치료를 할지, 추가 검사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리나 시스트 중에는 무시해도 되는 심플 시스트가 있겠고요. 그 반면에 그에 대변되는 이제 컴플렉스 시스트가 있고, 다른 말로는 이제 에이티피컬 시스트 또는 요즘은 시스틱 리나이 메스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조금 다른 이제 범주이긴 한데 이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른 이제 시스틱 디소더인데, 사실 뭐 시스틱 디소더 그렇게 많지는 않아 갖고 주의한 병 몇 가지 보고, 또 요거와 다르게 이제 시스트가 아니지만은 시스트처럼 보이는 어떤 병들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심플 시스트는 정의는 에피시리얼 오리진의 프랭키마의 난투머 리전으로 C난 월을 가지고 내부는 완전한 플루이드로 차 있는 이런 병변이 되겠고, 우리가 이제 시스트를 나눌 때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데 뭐 CT를 가지고 하지만 카테고리 1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은 라운드하거나 오발한 매스로 호모지니스하고 아네코익한 컨텐츠를 가지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포스티리어 이넨스먼트가 강하게 나타나고, 병변은 스무드하면서 잘 경계지어지는 이렇게 마진을 가지고, 또 월은 아주 서브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인지하기 좀 어려운 이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만족하면은 초음파로 그 릴라이빌리티가 거의 100%에 가깝게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 시스트를 지금 그레이 스케일과 이게는 CUS인데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티피컬한 그런 양상으로 아네코익하고 라운드 폼이고, 뒤쪽으로 강한 그 포스티리어 이넨스먼트, 어쿠스틱 이넨스먼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지니어스하고 잘 경계지어지고 뭐 벽의 거의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늘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CVS를 했을 때 뭐 내부나 또는 페리페랄적으로 인핸스먼트를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 쉽게 심플리시스트로 진단할 수 있고 무시해도 되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CTS는 이제 워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단위를 그 하운스 필드 유닛으로 해서 퓨어 워터를 거의 0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기를 마이너스 1000으로 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각각 이 정도를 보는데, 이 심플리시스트는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20, 프랙티컬하게는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 정도의 HU를 가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뭐 CT 소견은 초음파랑 동일합니다. 이게 완전히 호모지니스하고 imperceptible를 가지고 스무드 웰 리미티드 마진을 가진다, 이런 소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핸스를 했을 때는 인핸스가 되지 않는 시스템가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하운스 유닛으로 이렇게 하운스 필드 유닛으로 했을 때는 조금 증가가 될 수는 있답니다. 그 증가되는 양상이 플러스 10이 넘지 않는 경우에 심플시스트에 해당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는 프리 컨트라스트, BC는 이제 컨스타트 선상형인데, A를 보시면은 호모지니어스하고 워터 어테뉴에이션 보이면 그 플러스 3의 HU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15 사이. 근데 이제 인핸스를 했을 때 그 차이가 플러스 9 정도 나오는데, 플러스 9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차이는 6이니까 심플시스트에 이렇게 해당되는 상황이 되겠고, 요 B는 코티코 메들러리 페이지, C는 네프로그래픽 페이지 또는 뭐 네프로그램 페이지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리버는 뭐 아트리얼 포탈 페이지로 하지만은 기다리는 거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거 뭐 용어도 좀 알아보시면은, 코티코 메들러리는 이 코텍스하고 메들러가 인핸스되는 이런 이제 조형되는 시간이 되겠고, 조금 더 지나서 네프로그래픽 페이지는 이 리나이 사이너스까지 다 이렇게 조용히 되는 시간을 이제 찾아서 찍었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뭐 조금 더 딜레이 돼서 뭐 익스키라토리 페이지 이렇게 해갖고 뭐 CT를 키드니를 찍을 때는 찍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를 보면은 작은 이렇게 병변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CT에서도 뭐 CT는 이런 시스트를 감별하는데 아주 좋지만은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의 CT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작은 병변은 정확하게 이렇게 감별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보시면은 CT에서 이렇게 프리인핸스에서 작은 로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는 병변이 있고, 아트리 페이지에서 뭐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CT 판독이 뭐 심플시스트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초음파를 보면은 저격효가 아니고 이렇게 고액효로 보이는 병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엔지오마이오라이포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T나 초음파가 서로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플렉스 시스트는 이제 심플 시스트의 그 크라이테리아에 들지 않는 것들은 다 컴플렉스 시스트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다른 말로는 뭐 에이티피컬 시스트라고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제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어큐트한 컴플리케이션에 의해서 럽처라든지 헤모리지, 인펙션 등에 의해서 이렇게 형태가 변하는 거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치료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스니아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르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보시면 임팩티드 시스트인데, 이 두꺼워진 일레규한 이렇게 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히스토리안 이걸 잘 모르게 되면은 보스니아 클래스 카테고리 3로 이렇게 판별할 수 있겠지만은, 아스피레이션에 의해서 퍼스가 나온 임팩티드 시스트 이런 것들이 있겠고, 또 이제 내부에 출혈이 있으면 역시 고에코의 이런 내부와 또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역시 3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CT를 찍거나 추가 검사를 하면 알 수 있고,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은 따르지 않고 다른 범주로 이렇게 좀 판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1986년에 처음 이제 CT 베이스로 나왔고, 그때는 네 가지 클래스로 해서 분류를 했는데, 앞에서 보셨던 뭐 인펙션이나 또는 이제 인플라마토리 바스큘라 에티올로지는 제외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가지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3에서 일부를 빼서 2F로 그레이드를 낮추면서,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수술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팔로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를 하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5개의 범주로 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19년도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새로운 버전이 조금 더 이제 수치적으로 정량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점도 있지만 또 너무 복잡하고, 일단 전체적 개념을 보기 위해서는 예전 버전을 조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 버전으로 해서 1, 2는 뭐 완전한 비나인이라서 무시해도 되고, 2F는 이제 팔로업이 필요하고, 3는 한 반 정도에서 멀리건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옵시나 그 수술 인지적인 절제가 필요하겠고, 4는 거의 악성인 경우가 많아서 절제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제 뭐 substantial comorbidity나 그 life expectancy 리미테이션이 있은 경우에는 뭐 observation 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클래스 1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가늘한 머리카락 정도의 딘한 월을 가지고 워터 어테뉴에이션을 보이고, septum이 없고 칼시피케이션도 없고, 또 내부에 솔리드 컴포넌트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2는 두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 피우신 셉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피우니까 몇 개까지는 지금 없죠. 그 소수의 셉텀이 있고 또 두꺼워지지 않는 그런 셉텀인데, 뒤에 보면은 이제 새로운 그 버전에서는 3개까지는 클래스 2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고, 4개부터는 클래스 2F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파인 칼시피케이션 이것도 뭐 좀 애매한 이런 용어로 일단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두껍지 않은 셉텀이 소수가 있거나 또는 캐시피케이션이 그렇게 두껍거나 길지 않을 때를 뭐 2로 정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외에도 그 CT를 찍었을 때 어떻게 그 인핸스 하기 전에 찍었을 때 호모지니어스하게 하이 어테뉴에이팅 매스를 보일 때, 근데 그 매스가 3cm보다 적게 되면은 이하가 되면은 클래스 2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클래스 2F도 2 타입이 있는데, 이제 2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진 셉툼이 있고, 또 조금 더 많은 개수의 셉툼이 있을 때, 뭐 새로운 버전 4개 이상일 때가 되겠는데요. 그런 경우랑 또 아까 전에 봤었던 이런 하이 어테뉴에이팅 매스가 3cm을 초과할 때 2F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는 보다 더 두꺼워지고 일렉유한 월러이나 셉텀을 가질 때, 그리고 인핸스도 되고, 클래스 4는 이제 소프트 티슈 인핸스 되는 컴포넌트, 즉 이제 노즐이 있을 때를 4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카테고리 1이 되겠고, 아까 살펴보셨던 이제 심플 리나시스트 하고 뭐 같은 개념입니다. 가난한 내부의 셉툼이나 칼시피케이션 같은 건 없고 무에코고, 월도 아주 가난하게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카테고리 1이 되겠습니다. 2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같은 내용이네요. 2 파인 칼시피케이션, 요게 지금 그 시스트의 격벽에 아주 그 숏 세그먼트에 이런 캐시피케이션이 있을 때 2 정도로 보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셉툼이 이렇게 가늘한 셉툼이 소수가 있을 때도 2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3cm의 좌측 신장의 시스인데, 이렇게 스캐너 하다 보면은 뒤쪽으로 가늘한 셉툼 뭐 1, 2mm 정도 아주 가는 게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카테고리 2로 판별하시면 되겠고, 뭐 저도 이 케이스는 뭐 CT도 찍지 안 하고 그냥 팔로우 하든지 무시해도 되는 뭐 그런 정도의 병변으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가끔은 이제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CT를 찍었을 때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도 그냥 심플 시스트라고 판단을 했는데 자세히 보면 내부에 조금 에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 때문에 찍은 CT는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CT 판독에서 이렇게 호모지니스한 인핸스먼트가 되고 있고, 크기가 3cm 이하기 때문에 카테고리 2로 해갖고 시스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뭐 자세히 보면은 내부에 조금 음영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2F는 조금 이제 주의가, 이제 여기서부터 주의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2F는 한 5에서 15%에서 멀리그넌시가 있을 수 있고, 일레귤란 또는 노듈란 칼시피케이션이 있는데,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는 있으면 안 되고요. 또, 가는 세툼인 경우에는 멀티플하게, 그러니까 이제 뒤에 버전으로는 4개 이상 이렇게 있을 때, 또는 4개까지 안 되더라도 뭐 하나라도 좀 두꺼운 게 있을 때, 그럴 때 뭐 2F 정도로 보일 수 있는데, 그 두께도 이제 3mm로 뒤에는 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6개월 뒤에 한 번 더 팔로우하고 변화가 없으면은 3에서 5년 사이에 1년 단위로 해서 팔로우를 하는데, 5년까지 해서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비나인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폴리 체인지, 그러니까 셉툼이 두꺼워지거나 뭐 노듈이 생기는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전체적인 크기가 커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2F를 보시면 아까 전에 2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두꺼운 키지피케이션이 있고,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는 없이 이렇게 두꺼운 키지피케이션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멀티플한 헤어라인 셉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2F가 되겠습니다. 제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4cm의 우측 신장에 낭종이 되겠는데, 스캔을 보면은 이렇게 아주 두껍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약간 두터운 이런 셉툼이 여러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는 뭐 여기서는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 제 판단으로는 뭐 2F 정도로 해서 추적 관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환자는 좀 그래도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CT를 찍었습니다. CT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멀티플한 셉툼이 한 개, 두 개 밑에도 있고 여기도 보이고, 이렇게 이거 정확한 정리를 하면은 3개까지는 2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더 두껍고, 뭐 판독은 일단 2F로 이렇게 해서 CT를 찍었을 때 나왔었습니다. 3는 더 이제 멀리그넌시 포텐셜이 증가가 되는데, 앞에서는 이제 반수에서 했지만은 뭐 이렇게 교과서마다 좀 달라서 50에서 70% 정도의 멀리그넌시 보인다고 했고, 좀 더 두껍고 일레귤한 월이나 셉툼을 가지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인핸싱되는 솔리드 리전이 없다.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예전 그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전이라서 2m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3, 4여까지 지금 월 두께는 보는 것 같고요. 시식한 일레귤한 키지피케이션이 존재할 수 있고, 두 가지 타입으로 이제 단방과 다방성에 이렇게 매스로 나타날 수 있는데, 유니로큘라시스트는 이제 RCC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비나인한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이제 컴플리케이션 시스트인 경우에는 유니로큘라하게 이렇게 혼돈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멀티로큘라는 이제 멀리그넌시 중에는 멀티로큘라 시스트 그로스를 가지는 뭐 ICC, 클리어스 ICC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비나인 튜머 중에는 뭐 시스틱 네프로마나 시스틱 믹스드 에피셀리얼 스트로마 튜머, 뭐 한 번도 보기 힘들고 앞으로도 보일 일은 없지 싶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서 카테고리 3에 멀티로큘한 매스로 이렇게 뭐 범주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시스틱 네프로마인데, 이런 다방성에 아주 이렇게 여러 개의 로블레이션 되어 있는 뭐 시스트가 차 있고, 인핸스 그 컬러를 띄워보면은 포 바스큘라이제이션을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멀티로큘라 시스틱 네프로마라고 하고, 뭐 카테고리 3에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옵시나 익시진을 해야지 뭐 진단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내용을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서 역시 뭐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제네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거는 또 다른 카테고리 3 중에 믹스트 에피셀리얼 스트로마 튜머 라는 건데요. 역시 비슷하게 멀티로큘라 시스트 리전이고 바스큘라리티는 별로 보이지 않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비나인 튜머인데 바이페이직 프롤리퍼레이션으로 에피텔리움과 스트로마가 같이 프롤리퍼레이션 되어 있고 뭐 페리 메노포즈 우먼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고 뭐 마찬가지로 이제 감별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절제라든지 바이옵시 같은 것들이 필요한 이런 게 되겠습니다. 보센 클래시피케이션 그 카테고리로는 3로도 될 수 있고 뭐 솔리드 컴포넌트를 동반해서 4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카테고리 4는 뭐 대부분은 멀리가는시고 결국 이 3하고 같은 뭐 유니로큘러나 멀티로큘러로 나타나면서 솔리드 컴포넌트 이네스가 되는 있을 때 카테고리 4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ICC는 아니지만은 이 앞에서 보셨던 믹스드 에피셀리얼 스트로마 튜머도 카테고리 4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레이 스케일에서 이렇게 지금 뭐 에로 있는 부분이 소프트 티슈 컴포넌트가 있고 약간 이거 이넨스도 되고 있고 CTS도 이렇게 에로가 있는 쪽으로 이넨스가 되고 에로 헤드는 시스트 리전 이렇게 동반되어 있는 뭐 이런 이제 CT나 초음파에서는 카테고리 4지만은 뭐 수술에서는 이렇게 비나인으로 나오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CC가 역시 이 카테고리 4로 되게 되는데 시스트와 또 이 솔리드 컴포넌트가 같이 있게 되고 이런 경우 이제 CUS를 해보면은 역시 큰 매스에서 이네스 되는 부분들이 솔리드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에 카테고리 4로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제 케이스도 한 케이스 있어서 앞에서 여러 번 전에도 뭐 보여드렸던 건데 롱지드튜널 스캐너로 우측 키드니를 이렇게 해서 작은 시스트도 보이면서 이쪽에 그 보시면 솔리드 컴포넌트가 확실히 있는 이런 한 1.6cm 정도의 매스가 보이고 있고요. 숏 엑시스로 했을 때 역시 뭐 다른 작은 카테고리 1의 시스트로 보이지만은 요거 같으면은 카테고리 4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CT를 찍었고 CT에서는 이제 프리 그리고 아테리얼 포탈 딜레이 그러니까 여기 아마 아테리얼가 그 코티코 메드롤리 페이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게 사이너스 쪽으로 이너스가 되니까 포탈은 네프로그래픽 페이지 이건 익스큐레토리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septum에 조금 이네스가 되고 있고 내부 이네스가 되고 있는 보스니아 4로 판독이 됐고 수술해서 ICC로 이제 진단이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그 버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제 앞에서 보셨다시피 뭐 모호한 퓨라든지 뭐 파인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정량적인 정성적인 텀을 정량적인 뭐 3개, 4개 이런 식으로 또 면밀히 정량적으로 정량적인 그 정성적으로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리네요. 정성적인 그 텀을 정량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새로운 버전이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터리드 그 판독자 간의 뭐 동의라든지 검사에 따른 이렇게 일치율이 증가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매스 중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인액션 되는 티슈가 25%보다 적은 경우로 하자. 왜냐하면은 더 많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어그레시브한 그냥 솔리드 매스인 경우가 솔리드 매스가 이제 네크로시스를 가지는 경우에도 시스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어하기 위해서 25%보다 더 적은 경우로 하자고 이렇게 되어 있고 시스트는 이제 보스니아 카테고리 1과 그 다음에 2 중에 완전히 시스트로 진단이 된 경우만 사용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다 시스트 매스라는 텀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리케이티드 시스트라든지 컴플렉스 시스트는 혼존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피하자고 되어 있고 하이 리스크 카테고리에 이제 스페시피스트를 더 높여서 불필요한 절제나 수술을 좀 피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카테고리 1은 일단 월 두께는 2mm까지고 그러고 이제 내부에도 호모지니어스한 건데 이렇게 하우스 피드 유니트까지 정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2 같은 경우는 6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단 그 셉툼이 3개까지 그리고 두께는 2mm까지고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인해사기 전에 이렇게 HU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다 MR하고 CT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외우실 수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셉툼이 4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그 3개까지는 2거든요. 4개 이상 많은 경우 그리고 두께가 3mm가 이상 되면 2F로 이제 되거든요. 3mm라는 4개 이상 되면은 조금 더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F나 3나 4나 다 그냥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CT라든지 더 추적 검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3, 4도 이제 4mm 이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몇 가지만 살펴보면은 일단 그 셉툼에 대해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위에가 2가 되고 밑에가 이제 2F가 되는데 개수로 이게 2개니까 3개까지는 2죠. 그리고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됩니다. 4개 이상이니까 2F가 됩니다. 근데 요렇게서도 만약에 2에서 3mm 이상으로 두께가 두꺼워진다면 2F로 되겠죠. 2가 아니고. 그렇게 셉툼의 두께 개수를 가지고 약간 나눠 보일 수 있겠고, 이거는 이제 두께에 대해서 1mm, 2mm, 3mm, 4mm. 이렇게 1mm, 2mm의 내부 셉툼이 없으면은 이제 보스니아 이제 클래스 카테고리 1이 될 거고요. 요런 가는 1mm, 2mm의 셉툼이 하나 있으면은 2가 되겠죠. 그리고 셉툼이 만약에 4개 있으면 2F, 그리고 1개 있더라도 3mm가 되면은 2F가 되고, 더 이상 4mm 셉툼이나 월이 있게 되면은 3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개수나 두께 이런 게 되겠고, 요건 조금 더 복잡한데 3와 4에 대해서 나누는 거 보면은 이제 전체적인 두께가 이게 둔각에 나타날 때는 4mm를 넘어버리면은 이쪽이 이제 4고요. 이쪽은 왼쪽은 3, 오른쪽이 4가 됩니다. 4mm가 넘는 경우에는 일레귤한 이렇게 시커닝이 넘는 경우에는 4로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4mm가 안 되고 작지만은 이제 이게 어큐트 앵글 예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노즐을 띄게 되면 역시 이 크기에 관계없이 4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금 복잡한 내용이 이렇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좀 두꺼운 셉툼이나 월을 가지는 경우 3mm 이상, 그리고 셉툼의 개수가 한 4개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많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 업데이트해서 조금 더 쉽게, 요것도 많이 나온 내용이라서 요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1은 똑같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고, 2는 3개까지 가는 셉툼이 되고, 그리고 두께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2mm 이렇게 2고, 2F는 이제 4개부터 3개를 초과되니까 4개부터 가늘게 있는 거, 그게 3mm까지 이렇게 있을 때는 2F. 그리고 요거 다 이제 넘어서게 되면 개수하고 관계없이 3mm보다 더 두꺼워진 이렇게 격벽이나 월이 있는 경우에는 3가 되고, 소프트 티슈, 이네시 매스가 있으면 4로 한다. 이렇게 요건 노드처럼 거죠. 교토 연결해 가지는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스트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틱 디스오더라든지 시스트 라이크 리전은 별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ADPKD가 되겠는데요. 오토조멀 도미넌트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로 멀티플 뉴머러스 시스트가 있고 다양한 크기에 또 바이라테럴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투석을 시작하게 되면은 ICC가 조금 더 생길 수 있다고 하고, 초음파에서는 멀티플한 라운드 또는 오발 쉐입의 시스트, 다양한 크기의 시스트고, 이 각각은 노멀 리나이 파렌키마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고, 또 월의 캐시피케이션이나 칼슘
밀크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모로이나 인펙션이 있으면은 뭐 조금 더 다양한 에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초음파를 보시면은 이 같은 환자인데 우측과 좌측 키드니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13, 좌측은 뭐 16 cm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크기의 시스트가 있고 여기 이제 좌측 키드니에는 내부에 이제 칼슘 캐시피케이션도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DPKD하고 또 조금 다른 건 이제 Localized Disease of the Kidney 하는 게 있는데 저도 한 번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요거는 조금 다르게 이제 유일하게 다른 거는 한쪽 키드니만 이렇게 침범을 하고 그래서 뭐 프로그레션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대신 이제 심플 시스트하고 다르게 어떤 증상, 헤마추리아나 뭐 이런 페인 같은 거는 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뭐 우측 키드니는 아주 정상이고 좌측에만 이렇게 멀티플한 시스트가 이렇게 있고 85세에 이렇게 진단 85세 남자의 초음파 사진이고 이런 경우에 뭐 한쪽은 없기 때문에 ADPKD는 아니고 Localized Cystic Disease of the Kidney 이런 병명을 붙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노은석 원장님께서 케이스로도 좀 보여주셨는데 멀티시스틱 디스플라스틱 키드니 디지즈 MDKD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메타네프로스하고 볼피앙 덕트의 커넥션이 잘못되면서 생기는 건데 요것도 역시 보통은 이제 그 한쪽 키드니 또는 또 한쪽 키드니 일부만 오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쪽 정상적인 키드니를 가지고 문제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소아의 폐쇄 환자의 멀티시스틱 디스플라스 키드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멀티플하게 이제 파라펠빅 시스트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거는 이제 리나 사이너스 쪽에 생기는 거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한쪽 키드니만 보통은 침범하는 이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펠빅 시스트도 아까 전에 김창수 원장님께서 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잘 아실 거고 사이너스 안에 이렇게 멀티플 시스트 또는 뭐 단방 하나로 생길 수 있겠고 이건 초음파 영상인데요. 근데 일단 그 하이드로네프로시스하고는 감별할 수 있는 게 그 리나 펠비스나 이렇게 쪽하고 연결이 없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하이드로네프로시스가 있으면 밑에서 막히기 때문에 유레터가 늘어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감별 포인트가 그래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제 그 시스트가 아닌 리전을 보시면은 요거는 뭐 실제로 시스트가 아니죠. 그 칼릭스 다이버티큘rum이 있습니다. 이렇게 칼릭스 쪽으로 펠비스하고 연결된 칼릭스 늘어나면서 보이는 건데 이게 초음파만 이렇게 봐서는 사실 저희가 그냥 시스트로 뭐 판단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 CUS나 CT 같은 거 찍어야 되는데 CUS에 보면은 이 시스트처럼 보이는 이 병변이 이렇게 칼릭스 펠비스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CUS를 해야지만이 조금 판별이 가능한 그런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이제 그 멀리그넌시도 이제 그 나노 호디킨 림포마 같은 경우에 시스트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글쎄요, 뭐 감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뱃살 그 리나 아트리 애뉴리즘도 이렇게 뭐 시스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시스트 그 낭성병변을 보면 항상 도플러에 띄어서 혈관이 아닌지를 이렇게 감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뭐 키드니 양쪽 볼 때는 이렇게 도플러에 띄우는데 이런 감별도 되지만은 작은 스톤 같은 게 있을 때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 도플러에 띄우면은 이렇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키드니를 보실 때는 도플러를 양쪽을 다 띄우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스틱 네프로마는 대부분 제네틱 디지즈고 소아에서 생기기 때문에 비뇨신식 학회가 보면 이제 그쪽에서는 굉장히 감별에 중요하게 시스틱 네프로마를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요새는 수술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이 옛날엔 서전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의학과 워낙 발전되니까 비뇨기 쪽하고
저 오바리 쪽으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이제 그 그레이드를 높게 줬고 그러면 서전들은 그냥 수술해보는 거래. 하고 다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결과가 안 맞으면 미스매치가 되면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항의 내지 이의를 제기해가 영상의학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이현주 선생님이 전에 그 아주대학생한테 자기들도 이제 보스니아하고 저쪽에 클래시피케이션 오바리 쪽하고 하면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가 이제 그레이드를 주면 나중에 서전들이 자기들이 수술하고 난 뒤에 그 OP 후에 병리하고 코리레이션 안 되면 차트에다가도 써놓는 그런 넣었습니다. 영상의학과 이견대로 했더니 수술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스트레스입니다. 온라인에 질문한 게 왔는데 예. ADPKD 의심되는 뭐 42세 여자 환자고 RFT는 정상인데 ADPKD 확진을 위해서 따로 뭐 네프롤로지나 이런 데 전원을 해야 될지 아니면 초음파로 우리가 봤을 때 시스트가 많고 이러면 ADPKD도 진단이 가능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게 하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여러 선생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으면은 이렇게 보이는 경우에 일단은 CT까지는 한번 찍어보고요. 뭐, 전원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리나이 펑션 이런 게 뭐 괜찮은 경우에는 그냥 팔로우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워낙 시스트가 많다 보면은 실질의 어떤 소견 같은 거는 초음파로도 좀 감별을 어렵기 때문에 CT 정도는 권유를 하고 찍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ADPKD인 경우에 결국에는 리날 페일리어로 빠지는 거 투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또 오토조말 도미넌트이기 때문에 가계가 중요합니다. 가계가 중요하고 유전적으로 어떤 스타디나 이 관리가 보통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웬간하면 이제 보내보면 이제 그쪽에서는 이 환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스타디도 하고 팔로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도 좀 팔로업을 하다 나중에 뭐 보냈는데 저는 요즘은 일찌감치 보내는 걸로 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예전에 ADPKD 있으면 학교 다닐 때 마이트랄 밸브 프로랩스 잘 생긴다고 해서 심장 쪽하고 그다음에 머리 쪽에 에뉴리즘 있으니까 MRI를 찍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도 좀 있긴 있었는데 요새 가면 다 찍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한번 보시면 뭐 심장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셔서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 우리 병원에 쭉 다닌 ADPKD가 있었는데 한 30대부터 학교 선생님들 ADPKD인데 괜찮다가 40대 넘으니까 헤마추리아 인펙션하고 조금 되풀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다 투석을 하는데 ADPKD는 투석에도 굉장히 좋은 게 프루이드 투석에 두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신의 노폐물을 빼는 거하고 프루이드 볼륨을 조절하는데 ADPKD는 볼륨 조절은 문제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투석할 때는 이제 비유행 그걸 저지만 바디 프로미는 오버로드는 안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리날 페일리어보다는 ADPKD는 굉장히 다이리시스에도 우리가 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때는 ADPKD는 괜찮다 했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요즘은 투석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또 저런 경우에 헤파틱 시스트를 같이 가지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키드니를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쭉 했는데 이제 문제는 말리그런시잖아요. RCC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강의할 때도 그랬고 뭐 다른 쌤들도 그렇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 초음파나 CT에서 데피니트한 말리그런시를 판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발표한 온코사이토마도 그렇고 탄소 그라뉴로마스 파일로네프라이티스도 그렇고 시스트도 그렇고 그래서 대개 포스트 OP로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한 네프렉tom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바이옵시를 하면 안 되나 하는데 이제 바이옵시가 이제 다른 것보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리스크,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말리그넌신 경우에는 스프레딩의 리스크도 역시 가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바이옵시를 해도 데피니트한 그 리절트를 못 갖는 경우가, 이렇게 그 바이옵시 스페시멘을 리딩을 해도 데피니트 안 나오는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리얼필드에서는 사실은 술전에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다 해서,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리날 매스가 있을 때 시스트냐 솔리드냐 나누고, 시스트 거두면 아까 지금 우리 공부한 대로 하면 되고, 그럼 솔리드 중에서는 하이퍼에코익하고 데피니트하고 마질이 경계 불명한 헤만지오마 같으면 비나인을 가려내고, 나머지는 이제 말리그는지 비나인지 확실히 구별하지 않지만 거의 한 90% 정도 RCC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OP를 조금 과도하게 하고 나서 저 케이스처럼 옹국사이 토마도 나오고 산소도 나오고 아마 그렇다고. 그런 키드니의 초음파나 CT 그 영상에 진단에 조금 한계가 있다. 그걸 조금 우리도 이해하고 환자들을 좀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 전 이야기인데 우리 병원 내가